많은 사람이 1억 앞에서 멈추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이 비슷하게 빗나가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소비 습관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생활 수준도 덩달아 오르는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상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비가 습관이 되어 저축은 정체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연구에 따르면 소득 증가에 따라 지출이 비례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한국 직장인 10명 중 8명에게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소득이 2배가 되어도 저축액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들면서 1억이라는 문턱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스템 부재입니다. 돈을 의지로만 관리하려는 태도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상태에서 매번 이번 달엔 얼마나 저축할까? 를 고민한다면 결국 당장의 즐거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이체와 자동투자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동경제학 연구팀은 자동화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장기 자산 형성 확률이 45%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의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투자 회피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은행 예금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세금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ETF나 적립식 펀드 같은 분산된 자산에 조금씩 경험을 쌓아온 사람은 돈이 일하는 속도를 체감하며 빠르게 자산을 불려갑니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 ETH 주릭의 자산성장 시뮬레이션에서도 단순한 월 50만원 ETF 적립식 투자만으로도 10년 뒤 자산이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단기적 사고입니다. 조급함은 투자와 저축의 가장 큰 적입니다. 오늘 시작해서 내일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고 새로운 기회만 찾아다니며 결국 원금 손실이나 시간 낭비를 반복합니다. 1억을 넘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장기적 관점을 갖습니다. 5년, 10년을 기다리며 복리의 마법을 지켜보는 태도가 자산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명확한 목표 부재입니다. 돈은 모아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출발하면 동기부여가 약해져 중간에 멈추기 쉽습니다. 반면 목표가 구체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예컨대 1억을 모아 ETF에 넣고 연복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명확해야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얽혀 있습니다. 소비 습관은 시스템 부재와 연결되고 시스템이 없으니 투자를 미루게 되고 결국 단기적 사고로 빠지며 명확한 목표가 없으니 방향성을 잃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면 누구나 5천만원, 7천만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MIT의 재정관리 연구진이 말하듯 자산 형성은 지능이 아니라 습관과 시스템이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문제를 직시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1억의 문턱은 더 이상 두꺼운 벽이 아니라 열 수 있는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환점으로 들어갑니다. 앞서 살펴본 5가지 원인을 안다면 반대로 그것을 극복할 3가지 전략이 보입니다. 바로 소비 통제, 시스템 구축, 투자 경험 축적입니다. 이 전략들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소비 통제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을 차단하지 못하면 소득이 아무리 늘어나도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소비 통제의 핵심은 비율에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면 절대액보다 저축과 투자 비율을 먼저 늘려야 합니다. 예컨대 연봉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었다면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률을 30%에서 40%로 올려야 합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승기에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률을 선제적으로 높인 집단은 10년 후 자산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비율을 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돈 관리를 사람의 의지에 맡기는 순간 실패 확률은 높아집니다. 대신 자동이체, 자동투자 계좌를 만들어 두면 선택의 순간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한 직장인이 입사 첫 달부터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40%를 ETF로 자동 송금되게 설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10년 뒤 누구보다 빠르게 1억을 달성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행동재무학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동화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한 집단은 15년 후 자산 규모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평균 2.7배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성공은 강한 의지가 아니라 강력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경험 축적입니다. 많은 사람이 투자를 위험으로만 보지만 사실 위험은 경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적립식 ETF, 글로벌 인덱스 펀드, 달러, 자산 같은 안전 마진이 있는 상품으로 소액부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금융학 교수는 돈이 일하는 경험을 체감한 순간 사람의 재정 관점은 완전히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1억을 넘긴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자를 피하지 않고 일찍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을 넘어 관점을 바꿉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행위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나의 약한 의지를 환경 설계로 보완하는 방법이며, 투자를 경험한다는 건 내가 아닌 자본이 일을 시작하도록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돈을 내가 벌어서만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억을 달성한 사람들은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이해합니다. 이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반복되는 행동이 우리의 본성을 만든다는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소비 통제, 시스템 구축, 투자 경험이 반복되면 결국 그 사람의 정체성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불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전환을 체감한 순간 1억은 단순한 목표치가 아니라 문이 됩니다. 그 문을 열면 자본이 속도를 내며 불어나는 세계, 복리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1억을 모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확실하게 관점을 전환하느냐입니다. 관점이 바뀌면 이후의 길은 이미 예정된 궤도 위에 오르게 됩니다. 5억, 10억으로 가는 길은 결국 이 세 가지 전략을 몸에 새긴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1억 이후의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돈이 나 대신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문턱을 넘기 전까지는 오직 내가 일해야만 돈이 쌓였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본이 스스로 불어나는 속도를 체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연 10% 수익률로 투자한다면 10년 뒤에는 2억, 다시 10년 뒤에는 4억이 됩니다. 처음 1억까지는 10년이 걸릴 수 있어도 그 다음 1억은 절반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가속 페달입니다. 반대로 이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며 지치게 됩니다. 결국 5천만 원, 7천만 원 선에서 멈춘 사람과 1억을 넘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의 양 차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선택지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장기 연구에 따르면 1억을 일찍 넘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은퇴 준비가 평균 12년 빠르며 삶의 만족도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심리적 전환입니다. 1억을 못 넘는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리며 당장 빠른 결과만 쫓다 결국 지치곤 합니다. 반면 1억을 넘긴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받아들이며 여유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차이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장기적으로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었지만 소비 습관을 바꾸지 못한 직장인 어 씨는 40대가 될 때까지도 1억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반면 입사 첫 해부터 자동 이체로 ETF에 투자한 BCC는 10년 만에 1억을 돌파했습니다. 또 투자를 회피한 CCC는 10년 동안 은행 예금에서 몇백만 원의 이자만 얻었지만 동일한 금액을 ETF에 꾸준히 넣은 DCC는 1억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소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소비 습관, 시스템, 투자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소비 습관은 어떤가? 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나는 돈이 일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1억은 결코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답을 찾고 방향을 수정한다면 1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 1억을 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운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소비를 선택하고 시스템을 선택하고 투자 경험을 선택하는 그 작은 차이가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뿐 아니라 삶의 무게와 자유의 정도까지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구든 이 세 가지를 갖춘다면 반드시 1억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를 통제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만들고 투자를 경험하는 순간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됩니다. 1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넘어선 사람만이 돈이 일하는 삶을 누리고 더 큰 자본 성장의 길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